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오늘 어떤 잡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선 하태경 의원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 들어보니까 좀 자세히 들어보셨어요? 여론조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지금 3자까지 갔잖아요. 네. 맨 처음과 그다음에 3자 대결, 그다음에 결선까지 갔어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40%포인트대에서 계속 앞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위였던 이해운 후보가 한 20%대. 그런데 예. 갑작스럽게 이게 역전이 될 수가 있느냐. 30%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 어떤 흐름이 있는데 추세선이 그렇게 오를 수 있느냐 수치를 보여달라. 원데이터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결과 말고 원데이터를 보여달라라는 게 이제 하태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물론 뭐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그런 이 흐름만 보면 하태경 의원이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이게 3자 대결에서 이 탈락한 예. 이영 장관의 표가 어디로 뭉칠 수 있느냐, 예. 또 그것이 얼만큼 또 증폭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양자 대결로 갔을 때는 적합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각각 표방하는 어떤 지지층이 다릅니다. 이영 장관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친윤이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예. 내각의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있었고, 예. 이해운 후보는 유승민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쓴소리를 하는 비윤계고요. 예. 그런데 친윤계인 이영 장관이 이제 탈락을 하고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표가 고스란히 몇 퍼센트가 간 것이 아니라 증폭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중성동 을이잖아요. 예. 중성동 갑이 지금 윤희숙 후보예요. 예. KDI 출신들, 예. 즉 성동의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이 의제가 예. 바로 땅과 부동산, 종부세 이런 문제가 두각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쪽 다 예. 어떤 무슨 KDI 출신들로 해서 예. 경제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닌가 반영됐을 합니다. 것이다. 네. 그럼 저는 원데이터를 줄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겠다 그랬거든요. 언론에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줄까요? 모르죠. 근데 줘야 모르긴 된다고 하죠. 생각해요. 예, 아니 예. 이렇게 논란이 된 이상 네. 공개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종근 실장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이 맞으면 데이터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데이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게 보겠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예. 돼 있으면 하태경 의원도 뭐라고 말 못하겠죠. 네.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의혹만 중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보여주면 된다.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원데이터 보여주고 이런 상황, 이런 결과다. 네. 본인한테만 공개하면 되잖아요. 이거 언론에 공개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에서 네. 문제니까. 예. 본인이 요구하니까 보여주고 그러면 납득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 양 당에 다 있었는데 특히 이제 5.18 폄훼 논란이 있었던 국민의힘 도태우 예비 후보 경선을 통과를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비대위 측에서 딱 뭐 어떻게 제동을 걸었던 상태인데 그냥 공천 유지하는 걸 결론을 내렸군요. 네,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제동을 걸었어요. 나서서 비대위원들 일부는 서로 공방을 벌였지만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년 전의 추억, 정확하게는 2019년의 추억이에요. 네. 자유한국당에 당시에 이정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주차가 돼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당시 공청회에 나왔던 그런 그 발제자가 5.18이 북한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그 주장을 그대로 지금 그 두 사람이 퍼나르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폭락하고 더군다나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예, 예. 다른 지역, 뭐 호남 지역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그 다음 총선, 2020년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런 것을 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심에 다시 한번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근데 공관위가 이 점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뭐냐면 도태우 변호사가 그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2019년도에 문제가 됐던 한 5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모두 다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네. 굽히지 않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전혀
제재를 하지 않았고 수개월 동안 윤리위를 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는 19년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일단 사과를 했고 또 해명을 했어요. 어떤 예. 해명이냐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게 아니라 이런 북한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의도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예. 5.18 정신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달라졌다.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했다라는 게 공관위의 지금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측을 보면은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여기에 몫이 있죠. 민주당 몫이 있고 뭐 시민사회 몫이 있는데 시민사회 몫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전재 정영희 후보는 자진 사퇴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예. 물론 그 문제가 이게 논란이 되느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예전에 주장했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을 굽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검토를 요청을 한 거잖아요.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협의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당이 이제 같이 협의를 하면 시민사회단체까지 네 곳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공동 합의문을 만들어내는데 거기 보면 1차적으로 추천을 들어오더라도 검증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증을 해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두 분이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본인들의 의견을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대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왜냐하면 이게 총선 전체에서 어쨌든 조그만 문제라도 지금 도태우 변호사 같은 문제는 엄청난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사과문 냈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예. 일파만파 번지면요. 광주뿐만 호남뿐만 아니라요. 네. 전국에 영향을 미쳐요. 예.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저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나 그걸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공관위원장의 말이 더 황당합니다. 이게 국민의 관점에 맞다고 얘기했어요. 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국민의 관점이 맞는 겁니까 대체? 네, 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예.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어쨌든 저 두 분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두 분이 그렇게 사퇴한 것도 큰 대의의 관점에서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